오늘은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전부 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업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더 중요한 업무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에 직원이 불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은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직원은 월급을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회사라도 각각의 직원이 원하는 일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리어를 높이고 싶어 하는 직원이 반복적인 작업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직원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다가 결국 퇴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게 되면은 직원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에 직원의 불만이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익은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하여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하게 되면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기에 결국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대표님께서 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성함과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홍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를 본 몇몇 고객들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이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그 자료를 받을 때까지 이틀이나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고객은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급했던 고객이라면 결국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서 그 마케팅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고객이 자신의 이름,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작성했을 때 즉시 고객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하게 되면 고객은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보내준 자료가 마음에 든다면 결국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러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광고를 할 때도 이러한 정보를 즉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이 대표님이 주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고객이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되면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당연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화를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고객이 무턱대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일반적으로 문의를 남길 때는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높을 때일 것입니다. 즉, 마케팅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될 때는 나는 이러한 마케팅이 지금 당장 필요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문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러한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문의가 온 시점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해서 그 고객을 설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시간 이후에 문의가 오게 되는 경우나 주말에 문의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즉시 연락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하지 못하면 고객은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서 결국 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객이 문의를 남겼을 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문자로 바로 전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은 고객은 그 정보를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마음에 든다면 고객은 주말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서 대표님의 연락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송할 때는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고객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하게 되면 고객은 무턱대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이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대표님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러한 업무 자동화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러한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업무 자동화를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업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메이크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메이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고 보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동화가 끊기는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메이크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다면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이 메이크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메이크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였습니다. 즉 공식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비용을 내야 되는데 제가 안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시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면서 메이크가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자동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도 링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면은 특별 제한, 한 달 동안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 여기까지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잠시 오늘 어떤 순서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 즉 고객이 문의를 작성하였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커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여러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방법도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배우기입니다. 대표님께서 구글 폼이라는 설문조사 양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폼을 어떻게 더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자동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는 자동화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자동화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동화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구글을 통해서 한 번에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이 조건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버전에서 회원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된 상태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위에서 구글로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밑에서 Sign up for free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Get Started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시보드를 클릭하면은 한 달 동안 무료 요금제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시면서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이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보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안내 드리고 있는 메이크의 경우에는 사용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학습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동화를 먼저 안내 드리고 나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시나리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작업을 자동화하려면 시나리오를 작성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면 영화의 극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극본에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야겠다,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나서 영화를 촬영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나리오라는 것은 자동화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자동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 새 시나리오 만들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영어 모드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클릭을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이걸 클릭해서 쭉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자동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우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자동화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구글의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밑에서 검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PPT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이 문의 양식을 작성했을 때 그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을 교체하는 방법은 매우 쉽기 때문에 우선 이메일로 안내 드리고 나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문의 양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의 양식은 구글 폼, 타이폼, 자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글 폼을 예시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의 자동화 방법 또한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구글 폼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두 번째 구글 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자동화가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의를 받았을 때 이메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watch response로 하겠습니다. 즉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트리거한다입니다. 여기서 트리거는 발동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이 다음 자동화를 발동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연결을 하라는 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구글 폼의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구글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자동화 이름을 대표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대표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임시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Sign in with Google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의 계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폼 아이디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양식을 보면은 이렇게 에디트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자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디트 앞에 있는 영어를 쫙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D 다음부터입니다. 네, 이것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폼 아이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화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OK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밑에 Run Once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1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걸 닫고 이것도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고 정보 받고 싶은 내용도 클릭을 하고 밑에 제출 누르겠습니다. 문항의 내용은 대표님의 목적에 맞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는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런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answer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클릭해보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문항이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에도 여기 answer를 클릭해보면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고 성함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동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구글 폼에 작성한 고객의 이메일로 대표님의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글 폼의 정보를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럴 때는 여기 마우스 가까이 대시면 오른쪽에 플러스 나타나는데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는 지메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 그럼 첫 번째 지메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또 옵션이 있는데 저희는 메일을 보낼 거기 때문에 Send an Email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사인인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클릭을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메일로 보내실 때는 이렇게 비즈니스 이메일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이메일이 무엇이냐면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간 이메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해야만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홈페이지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의 댓글에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이 담긴 영상의 링크를 첨부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있지만 비즈니스 이메일이 없으신 대표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메일, 즉 구글과 연계된 비즈니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메일 자동화를 안 하실 거라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러한 분들께서는 자동화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중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저희가 구글 폼에 작성된 이 이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현재 주소로 이메일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설문조사를 작성할 때마다 이 이메일은 계속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to 받는 사람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전께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메일 쭉쭉 들어가신 다음에 이 내용이 아니라 그 왼쪽에 있는 value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설문조사를 작성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값이 알아서 계속 반영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value를 클릭하면 오른쪽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메일의 제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제목으로 저는 고객의 이름을 넣고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가세요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answer 그 다음 value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땡땡님 안녕하세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렇게 제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위의 것을 복사한 다음에 내용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땡땡님 안녕하세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받아가세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링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OK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작성하고 이것을 run, 즉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성함, 이용금, 이메일, 전화번호, 받고 싶은 정보, 어떤 문제, 그 다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make 돌아와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V 체크가 된 게 정상적으로 발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 폼부터 여기 이를 클릭해 보면은 네, 이렇게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내용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도 이걸 클릭해 보면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구글 폼에 작성된 이름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제목 또한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메일에 들어가서 실제로 잘 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메일에 들어왔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메일이 도착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목은 제대로 들어왔는데 밑에 본문에 띄어쓰기가 안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엔터가 안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엔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메일 다시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엔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메일에는 엔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터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열고 BR, 이걸 열고 BR. 네, 이거 하나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 또한 제가 댓글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걸 닫고 OK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런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문조사를 입력하지 않아서 지금 지메일이 없는 거고 설문조사를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임시로 작성을 하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런을 다시 해보면 네, 이렇게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고 메일함을 가보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띄어쓰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메이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는 방법을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유지보수 문제입니다. 사업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고객의 유지보수 요청 또한 당연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 명이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정 관련 문제가 있다면 계정 관련 담당 직원, 결제 관련 문제가 있다면 결제 담당 직원, 프로그램 관련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유지보수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구글 양식을 보면 네, 이러한 문항이 있는데 고객이 계정 관련 문제를 클릭하고 제출하게 되면은 계정 관련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이 가고 결제 관련 문제를 클릭하고 제출하면은 결제 관련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이 가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관련 문제 또한 똑같습니다. 네, 그럼 메이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문의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분류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 이메일이 보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분류하는 장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공구 표시 클릭하신 다음에 라우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분배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항에서 계정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이쪽 이메일을 보내라. 그 다음 여기서 결제 관련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내라.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문제가 있으면 세 번째 이메일을 보내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마다 이메일에 들어가는 내용 또한 전부 다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수정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열어서 여기 계정 관련 문제 옆에 밸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희의 목적은 계정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이 첫 번째 이메일을 발송해라 그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두 번째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결제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발송할 이메일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거 플러스 누른 다음에 Gmail을 클릭해서 하는 건 귀찮기 때문에 위에 걸 복제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클론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론이 복제하다입니다. 네, 그 다음 밑에 건 없앤 다음에 이걸 가까이 대면 이거 알아서 붙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내용 또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는 고객이 응답한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 또한 복제를 해서 밑에 거 없애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렬하시려면 여기 오토 얼라인이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한번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의 결제 관련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의 예상과 달리 이렇게 모든 메일이 다 발송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즉 계정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이 발송되고 결제 관련 문제가 생길 때는 이쪽이 발송되도록 하려면 어떤 걸 차단하는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즉 계정 관련 문제가 생기면 딴 데는 가지 말고 무조건 첫 번째로만 가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공구 클릭하신 다음에 셋업과 필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위에 레이블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흔히 옷을 살 때 있는 라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흔히 라벨을 보고 이 옷이 무슨 옷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라벨을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문제 상황이 계정 관련 문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대표님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건은 밑에다 세팅을 할 것입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전 문항이 불러지고 이렇게 열어서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 이 밸류 값이 계정 관련 문제라면은 이 필터를 넘어서 이 뒤에 이메일이 발송되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밑에가 왜 계정 관련 문제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Gmail을 만들 때 여기 계정 관련 문제라 작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밑에는 또 결제 관련 문제라고 세팅을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조건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거나 밑에 내용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OK 누르겠습니다. 네, 밑에 또한 빠르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빠르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OK 누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게 너무 좁아서 약간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구글 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였고 밑에 결제 관련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출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딴 데는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만 가야 되고 이렇게 두 번째만 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분배를 할 수 있고 필터를 통해서 어떤 조건에서만 다 함께 발동되라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양식에서 고객이 블로그 마케팅 정보를 받고 싶어요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제출을 눌렀을 때 고객한테 블로그 마케팅 정보가 담긴 내용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여기 메이크 들어가신 다음에 네, 이 내용만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메일로 보낼 내용을 바꾸고 조건만 바꾸게 되면은 구글 폼이 작성되었을 때 자동으로 필터가 되면서 그 내용이 고객에게 발송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에게 계정 관련 문제로 이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뒤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또 추가하고 싶으신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고객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여기 검색하실 때
솔라피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솔라피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네, 이걸 클릭하면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카카오 친구톡을 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솔라피가 문자와 카카오톡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 메이크에 연계된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솔라피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그냥 솔라피를 검색해 주시면 첫 번째 있는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다음에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업로드한 이메일 마케팅에 연동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 검색하는 부분에 제가 그동안 업로드를 해두었던 이메일 마케팅 업체인 액티브 캠페인, 그 다음 컨버트킷, 그 다음 메일러라이트 이렇게 전부 다 연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해서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동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화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이게 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구글 폼 지메일 자동화 1 이렇게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이거를 run once 한 번씩 이걸 누를 때마다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동화가 되도록 만들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땐 여기 밑에 있는 스케줄링을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구글 폼에 양식이 작성되면 자동으로 자동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현재 제가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메이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여기 밑에 있는 도구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인터넷 창을 여신 다음에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우 컨트롤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메이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make.com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매뉴얼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메이크에는 매뉴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바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은 영어 버전에서 여기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 밑에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첫 번째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동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화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구글 폼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구글 폼을 어떻게 하면 더 자동화할 수 있을까? 어떤 다른 프로그램과 자동화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분야를 자동화를 하면 좋을까? 즉 이렇게 단순하게 구글 폼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 즉 회계 분야, 인사 분야, 즉 이런 큰 범위에서 어떤 분야를 자동화하면 좋을까? 이러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하나에 대한 자동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은 여기 왼쪽에서 템플릿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전부 다 자동화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1838, 1386은 자동화가 연결된 개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동화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구글 폼을 자동화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글 폼 이렇게 해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글 폼과 연계된 엄청나게 많은 자동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에는 1500개나 연결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대표님께서 오른쪽 위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어떤 자동화가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단순 구글 폼뿐만 아니라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안내드리고 있는 워드프레스도 당연히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동화가 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대표님이 자동화하고 싶으신 내용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야를 자동화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메이크의 공식 매뉴얼입니다. 잠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직원 수가 25명 미만인 팀을 위한 25가지 간단한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 또한 이 영상의 댓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을 잠시 내려보면은 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경쟁사 대비 우위, 인건비 절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주시면
25가지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인적 자원, 고객 지원, 마케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양식을 사용하여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직원의 온보딩을 개선한다. 스케줄링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대표님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자동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두 번째 자동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전에 메이크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여기가 계기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자동화가 몇 개 남아있고 그 다음 하루에 자동화를 얼마나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면 팀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여러 팀이 있다면 여기서 Add a New 팀을 클릭하셔서 팀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달 무료 요금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클릭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위에 유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Invite a New User 클릭하신 다음에 이메일, 성함, 그 다음 역할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아래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Subscription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구독 상태입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자동화를 사용하시면서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계속 사용해 봐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Subscription에서 연장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금제는 코어 요금제, 프로 요금제, 팀 요금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을 비교하시려면 여기 밑에서 오른쪽 한국어로 번역을 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다시 영어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페이먼트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나중에 연장을 하게 되시면 여기에 지불한 내역이 추가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인스톨 앱이나 variable, 그 다음 시나리오 프로퍼티스는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팀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은 여기서 팀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팀, 유저 이렇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동화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동화를 끄고 켜는 걸 편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오프, 온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라색 온으로 되어 있는 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하시려면 오른쪽 위 Create a New Scenario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대표님께서 또 구분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왼쪽 위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폴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화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저희가 여기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나리오에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결은 시나리오에서 전부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연결을 끊어야 된다. 그럴 때 여기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연결을 끊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웹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웹훅을 사용하면 외부 앱이나 서비스 또는 다른 메이크 시나리오에서 주소를 생성해서 메이크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시나리오에서 자동화를 만들 때 잠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동화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웹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웹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여기 메이크에서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웹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젠폼이라는 설문조사 도구는 여기 메이크에서는 검색을 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검색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합을 가보면 이렇게 웹훅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웹훅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젠폼에서 받은 설문조사 양식을 여기에 연동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웹훅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것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하단에서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메이크에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메이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 웹훅을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이 메이크에서 지원도 안 하고 웹훅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자동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화를 하게 되면 제가 편한 것도 있지만 고객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기 왼쪽에서 웹훅에 대해 안내 드렸고 여기 몰에서 대표님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이크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님이 직접 문제 상황을 검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메이크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서 헬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컨택트 서포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나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How to, 기술 문제라면 Technical Issue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구체적인 문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자동화를 할 때 사용됐던 시나리오의 문제가 있다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편의상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번역기는 이렇게 구글 창을 여신 다음에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검색하게 되면 오른쪽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나리오에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걸 들어가시고 네, 그럼 여기 위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첨부 파일이 있으시다면 이걸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로봇이 아닙니다. 클릭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메이크 상담원이 대표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대표님께서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구글 창을 여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make.com 그 다음에 대표님이 겪고 계신 문제 상황 혹은 개선하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대표님께서 편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메이크라는 자동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 왼쪽에서 시나리오라는 것을 클릭해서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동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자동화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템플릿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주시면 되고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시다면 공식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네,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구글의 문제 상황을 검색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안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메이크를 활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안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글을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